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건설의 김 차장입니다. 오늘은 도장습식방수 석공사업 면허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름부터 엄청 길죠? 뭔가 합쳐져 있는 듯한 이름. 도장습식방수 석공사업. 맞아요. 면허가 합쳐지면서 이름이 이렇게 길어졌어요. 예전에는 우리가 이 면허가 도장공사업, 습식방수공사업, 석공사업 3개의 면허로 각각 존재했었는데요. 2022년 1월 1일부로 건설업 업종이 통합이 되면서 하나의 면허로 합쳐졌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의 면허로 합쳐졌다는 의미는 도장습식방수 석공사업 요 면허 하나만 따면 이 업무를 다 할 수 있는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근데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면허가 하나로 합쳐지면서 주력 분야를 선택하는 주력 분야 제도라는 게 새로 생겼습니다. 자, 주력 분야가 뭐냐? 우리가 도장습식 방수 석공 사업을 취득하면서 어떤 걸 주력으로 할지 선택해서 면허를 발급받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도장공 사업 면허를 발급받고 싶다. 그러면 도장습식 방수 석공 사업 면허 중 주력 분야를 도장공사로 해서 면허를 발급받게 되시는 겁니다. 그리고 습식방수공 사업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도장습식방수 석공사업 면허 중 습식방수를 주력 분야로 선택해서 면허를 발급받게 되시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면 아니 괜히 이름만 섞여 있고 어차피 내가 하려는 업무 하려면 3개 중에 하나 선택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맞습니다. 주력 분야 선택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 면허만 발급받고 주력 분야를 선택하지 않겠다. 그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무조건 주력 분야 선택하셔야 돼요. 근데 자, 여기서 차이가 뭐냐? 주력 분야를 선택을 함에 있어서 좀 플러스 되는 좀 예전보다 유해진 조건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유해진 조건들이라는 게 과연 어떤 건지 제가 지금부터 하나하나씩 안내를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 면허 등록하려면 등록 기준이라는 게 다 충족이 되셔야 돼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시설. 요 4가지가 다 충족되어야 되는데 이게 업종 통합이 되기 전과 후와 뭐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좀 설명드려 볼게요. 자, 자본금이에요. 첫째로. 자, 도장습식방수 석공사업 자본금 1억 5천입니다. 자, 과거에 도장공사업 자본금도 1억 5천이었습니다. 습식방수도 마찬가지, 석공사업도 마찬가지.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이 면허를 3개를 다 따고 싶어. 그러면 각각 자본금 1억 5천, 1억 5천, 1억 5천, 도합 4억 5천이라는 자본금이 있으셨어야 됐어요. 근데 현재는 하나만 해도 1억 5천, 2개를 주력 분야를 선택해도 1억 5천, 3개를 해도 1억 5천.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면허 하나만 따신다면은 예전과 자본금이 달라진 거 없으세요? 똑같아요. 1억 5천. 그런데 주력 분야를 복수로 하실 경우에 과거에 비해서 자본금을 덜 충족해도 된다. 이런 의미가 되시는 거죠. 그래서 약간 도장하다 보면은 습식이랑 방수 업무도 좀 겹쳐지는 게 많고 하다 보면은 또 석공 업무 겹쳐지는 게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면허를 발주처한테서 이제 뭐 받으려면 수주를 받으려면은 이거 면허 2개 있는 데가 더 유리한 경우들이 많고 근데 2개 다 내려면 1억 5천 1억 5천 너무 부담됐고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편케 해준 거예요. 비슷한 업종끼리 묶어서 추가로 주력 분야를 할 때 자본금을 더 올리지 않아도 되도록 그렇게 바뀐 거죠. 그래서 자본금이 있다라는 의미는 우리가 기업 진단 보고서를 받아야 된다는 의미예요. 근데 이 기업 진단 보고서라는 게 뭐냐면 우리 회사의 현재 재무 상태를 분석해서 건설업만을 위한 자산이 제대로 있는지를 평가하는 건데 중요한 건 이 평가 기준이 다 똑같이 적용되지 않아요. 우리가 현재 건설 면허가 있냐 아니면 뭐 다른 사업하고 있는 게 있느냐 아니면 법인 설립한 지는 얼마 됐느냐 개인 사업자이냐 이러한 요건들 경우의 수에 따라서 적격이라는 걸 받을 수 있는 기준점이 다 다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건 현재 우리 회사의 상태를 판단하고 파악하고 그에 맞게 준비해야 될 게 뭔지를 체크하셔야 되는데 이걸 대표님이 직접 어떻게 하세요? 재무제표도 분이 기정세무사한테 맡겨서 하시고 할 텐데. 그래서 우리는 어떨까요? 난 모르겠는데 당연히 모르는 게 당연하시고요. 이 부분은 저희 해솔 C&I로 연락 주시면 제가 몇 가지 질문 드리면서 그 질문에 맞게 답변만 해주시면 현재 어떤 상황이고 뭘 준비하셔야 되는지 제가 1대1로 안내를 드릴게요. 제가 여기서 모든 경우의 수를 말씀드려봤자 머리에도 안 들어와요. 복잡만 해지고. 그래서 나는 뭔가 싶으실 거예요. 연락 주시면 제가 개별적으로 맞춤 안내 드릴게요. 자, 두 번째 공제조합입니다. 자, 공제조합이 뭐 하는 곳이냐? 자, 우리가 건설 면허를 낸다라는 건 당연히 건설업을 하겠다는 의미잖아요. 근데 건설업이라는 건 우리 국민 건강에 너무 밀접한 사업인 거죠. 부실공사하거나 잘못되거나 하면은 큰일 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건설 면허를 내고 싶다면 이 업체를 보증을 해줄 수 있는 기관이 있어야 된다예요. 그래서 건설업체를 보증해주는 기관들, 보증이라는 게 뭐 계약이행보증, 하자보증 이런 각종 보증들을 말하죠. 우리 서울보증보험처럼. 그래서 이런 보증을 해주는 기관이 전문건설공제조합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전문건설공제조합이 너희 회사를 보증해준다라는 서류를 받아오세요. 그 서류가 바로 보증가능 금액 확인서라는 건데요. 공제조합은 또 그냥 보증해주겠어요? 우리 회사 뭘 믿고? 그쵸? 그래서 보증금, 일종의 보증금, 약 5천만 원 가량의 금액을 예치를 해야 이 회사를 보증해 주겠다라는 확인서를 발급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약 5천만 원 가량을 공제조합에 예치하시고 이 예치된 금액을 토대로 보증가능 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서 면허 접수할 때 내시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또 포인트. 옛날엔 5천, 5천, 5천 3개 다 하려면 1억 5천 내셨어야 돼요. 지금은 자, 자본금이랑 똑같죠. 3개를 내던 하나를 내던 한 번만 5천 예치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예전에 비해서 업종 통합되면서 좀 좋아진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공제조합에 들어간 금액은 말 그대로 보증해주는 금액이니까 나 이제 면허 나왔으니까 돈 빼야지. 취지에 안 맞죠. 사업하면서 문제 생길까 봐 보증금 넣어놓은 건데 그래서 2년 동안 아예 뺄 수가 없어요. 공제조합에 예치된 5천은 2년 동안은 아예 출금 불가능하시고요. 2년이 지나고 나면 약 60%가량을 융자로 빼실 수가 있어요. 일반 출금 아니고요. 일반 출금을 원하신다? 그럼 면허 반납하셔야 돼요. 더 이상 이 사업 안 하셔야 돼요. 이 사업 안 하시면 그때는 출금이 가능하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자 그러면 세 번째 등록 기준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 등록 기준은 바로 기술자입니다. 자, 우리가 면허가 통합되면서 자본금도 하나던 주력 분야 3개던 공제조합도 하나던 3개던 똑같이 그냥 1억 5천, 5천 넣으면 됐잖아요. 자, 그럼 기술자는 어떨까요? 자, 기술자가 조금 달라요. 만약에 우리가 주력 분야를 도장공사업을 한다라고 하면 기술자 2분 이상 있어야 되고 이 기술자라는 건 관련된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의미해요. 그냥 아무나 사람이 있다고 해서 기술자는 아닌 거죠. 자, 습식방수도 2분 이상, 석공도 2분 이상. 자, 그렇다면 우리가 주력 분야를 요 2개를 할 거야. 그러면 기술자는 2 더하기 2, 4명이 있으셔야 하는데 다만 주력 분야를 추가하다 보니까 1명을 감면을 해줘요. 2명 플러스 1명인 3명으로 가능하신 거고 만약에 면허를 3개 낼 거야. 2명 플러스 1명 플러스 1명 4명으로 가능하세요. 이렇게 기술자가 1명씩 감면이 가능하신 건데 다만 이 감면의 조건이 있어요. 무조건 사람 수를 감면해 주는 게 아니고 한 사람이 갖고 있는 자격증이 여기도 해당되고 여기도 해당되고 그다음에 여기도 해당되고 여기도 해당되고 2개 이상의 동시에 해당되는 자격증이 있다라는 전제 하에 가능한 거예요. 자, 그러면 토목이나 건축 분야의 기술자, 토목건축 이 기술자들은 다 해당되잖아요. 예를 들어 건축 분야 초급이 4명 있어요. 돼요. 그러면 4분으로 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기술자들은 주력 분야 하나 추가할 때마다 한 명씩 감면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우리 기술자는 우리가 면허를 취득하려고 하는 회사에만 소속되어 있으셔야 돼요. 다른 회사에 이중으로 근로가 되어 있다거나 별도의 사업자 운영하신다면 기술자로 인정받으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 회사에만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시설 쪽. 시설은 뭐 특별한 시설은 아니에요. 사무실 있으시면 돼요. 사무실은 면적에 제한 없습니다. 다만 사무를 볼 수 있어야 되므로 컴퓨터나 책상, 전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사무실처럼 생겨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사진도 찍고 관청에 따라서 뭐 전화가입 증명원을 내는 것도 있고 뭐 현황도를 내는 것도 있고 사무실 제대로 있는지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건축법상 용도입니다. 그러니까 건축물 대장을 떼면 누구나 뗄 수 있어요. 용도가 나와요. 그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로 명시가 되어 있다면 이는 적합한 사무실이다. 만약에 다른 용도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면허 내려는 관청 통해서 꼭 확인해야 돼요. 요즘에 어느 관청은 이게 됐는데 어느 관청은 안 되고 이게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반드시 관청별로 확인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등록 기준 4개가 다 충족됐다. 그러면 충족됐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각각 다 준비를 하셔야겠죠. 준비해서 공제조합과 관청에 제출하시면 서류에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접수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에 면허가 발급이 되시게 되는 거고요. 저희 해솔 C&I가 이러한 전체적 서류와 모든 것들을 다 같이 하는 회사입니다. 법인을 설립을 원하신다, 증자를 원하신다, 기업 진단, 업무 대행, 모든 건설 면허 등록에 필요한 부분들을 다 업무 대행하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031-698-2316 번호로 언제든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상 오늘의 건설의 김 차장이었습니다.